국회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을 안건 지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국회에서 생중계했고 거기에 담합한 의원 집단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그 현장을 온 세상이 다 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나빠서 자기들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좌파 꼬뮤니스트들, 그 집단주의자, 그들의 하수인들이 또 그들 자신들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날치기는 있었다. 선거법도 그런 적이 있다. 이러면서 선례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광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그 광고를 보고 잘했구나, 날치기 잘했다, 이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국민은 그들의 그 기대와 그들이 좀 그래 줬으면 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몇 건 안 되는, 너희들이 그렇게 찾아도 몇 건 찾아내지 못하는 그 나쁜 과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이번에 날치기 했다. 그걸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의식 수준이, 리걸마인드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좌파 꼬뮤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국민을 무식한,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참 싫어하는데 개돼지 국민이다,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이없어 한다. 그러니 그들은 국민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 우리 모든 국민은 바로 이 시대에 제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민이다. 비록 욕심이 앞서서 아기다툼을 하긴 해도 그래도 옳고 그름은 바르게 선택을 해서 도장을 찍는 그런 국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2019년 현재 국회에서 날치기를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러한 소속, 이러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고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조국 그리고 청와대 정부다, 이런 것입니다. 국민은 이번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헌법 위반 행위다, 위헌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헌 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욕심 때문이다.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총선 승리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면 되었던가? 그렇지는 않죠. 세상에는 항상 누군가 또 다른 욕심을 지닌 자들이
빈틈을 엿보고 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번 기회를 틈타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법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쾌재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문재인 조국 청와대 그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작에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 그 미끼를 물고 시키는 대로 조종되었던 국회의원들이 혹은 정당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것 또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지난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들을 불러놓고 선거법 그것을 같이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국민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그리고 그 일을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 잘난 정당원들,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다. 이제 그들은 국민에게 그 속마음, 그 심보, 그것을 다 들키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일도 저질러 놓았으니 그것도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 조국 청와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검찰과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그릇 싸움한다 하는 비난을 들으면서 서로 편갈라서 물어뜯고 있는데 검찰, 경찰 그 양측은 자기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알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죠.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은 물론 총선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이 구미가 당겨서 물불 안 가리고 매달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은 물론 이것은 정식 법률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죠.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에게 미끼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갔을까?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들, 이 안건들이 도대체 왜 나온 것인가? 그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조국이 앞장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 5월부터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 무엇을 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합의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폭로성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것 역시 우리 국민을 크게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달라지면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지 말고 그 의사를 고수해야 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더구나 우리 한국인들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바뀌는 그런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면 안 된다. 변경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째서 합의를 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구속이 되어야 하는가? 그 점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안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헌법 개정은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수차 이야기를 했듯이 할 수 없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것은 헌법이 될 수 없는 국가기구를 그냥 잘라서 없애버리는 이런 엉터리 법안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될 수 없게 해서 실패한 것이고, 바로 그로써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자유한국당 측의 어떤 동의, 이런 것은 그것이 동의였든 반대였든 다 없을 무자 무로 돌아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는 어땠는데 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왜 2017년 5월부터로 그 한계를 짓느냐. 조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른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표현이 동일하더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이전에 나왔던 공수처 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이 그전에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전의 것은 색깔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새로 나왔다가 그것이 채택이 안 되면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2017년 5월 이후만 보면 되겠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출발점이 나쁜 검찰 이런 것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문재인 조국 청와대 거기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안기부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로 이러한 기관들이 합심을 해서 역사에 죄를 지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권력기관 재편을 선포했습니다. 그 대목만 설명을 하면,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1월 14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 이것을 발표한 공무원은 조국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쁜 국정원은 공중폭파를 함으로써 처형한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국정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검찰은 어떻게 하느냐. 사지 절단형에 처한다. 팔다리를 다 잘라낸다. 말은 좀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없으면 일을 별로 할 수 없겠죠. 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무능력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창고에 방치한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유롭게 두지 않고 그 안에 가둬둔다. 밖에서 문을 잠궈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안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검찰청, 그 검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랬다, 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쁜 경찰입니다. 문재인 조국 정부에 충성하는 국가경찰. 우선 국가경찰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은 경찰들이 반발할 때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경찰, 이것은 국가경찰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경찰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흔히 자치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비원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하는 것이다. 그런 형태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름이 경찰, 그러니까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런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더 가깝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을 권력기관 재편, 있는 권력기관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편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씨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또 공무원이 무엇인지 공무원의 사명감 또 권력을 그 권한 집행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력 기구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보수화합니다. 좌파 정권이 만들어도 보수화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Do you know? 그러면은 또 이럴 겁니다. 선거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내리 승리하면 된다. 정권만 안 뺏기면 된다. 그러면 보수화하고 권력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권력 남용을 하고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독재자,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자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있든지 없든지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헌법이 위반되면 헌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그냥 하고 있죠. 헌법 위반이어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묻겠죠.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힘 빼고 경찰 키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청와대 경찰대 순혈주의를 막겠다. 경찰 행정학과 출신 경찰대 편입 검토. 그런데 이것은 경찰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경찰들은 이것을 보고도 경찰이 쥐어짜지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을 인식 못한다면 도리가 없죠. 그 다음에 야당에서 대통령은 검경 장악력만 높이고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이고 그래서 경찰공화국 만드는 것이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은 좀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강등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여러분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찰들은
문재인 일당이 보기에 분명하게 나쁜 경찰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경찰들은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나쁜 경찰이고, 그 선조로 가게 되면 일제시대 때 역시 나쁜 경찰이고,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 경찰이죠. 친일파 후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친일파 후손 하면은 좌파들이 짓밟고 있죠. 나는 이 좌파들이 친일파 후손을 성토해댈 때 가끔은 좀 민망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일투쟁을 한 사람들이 아니죠. 항일투쟁을 했던 그런 그 선조들의 후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친일파 이야기할 자격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친일파 후손들에게 물어봅시다. 후손 여러분, 당신들은 친일파입니까? 분명히 아니겠죠. 오늘날 친일파 어디다 쓰겠습니까? 친일파 한다고 그래서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 그들은 친일파도 아니면서 친일파라고 해서 어디를 가도 쥐어박히고 집단적으로 비판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친일파였다 해가지고 그 후손이 좌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20세기 전반기로 가면 좌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짓밟히는 정도로 될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십시오.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살면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떻든 친일파 후손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이전에 경찰이 된 사람들, 그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좌파 꼬미니스트 말로는 자기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좀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나쁜 경찰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친일파 후손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낙인이 찍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어차피 나쁜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폭 잘라서 지방에 쫓아보내고 가는 것이 싫다 그러면 새 사람 뽑는다 하고 발표했죠. 물론 직위가 좀 높은 사람은 몇몇 그 숫자가 필요하니까 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불러 앉혀놓겠다. 그런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나쁜 경찰의 DNA가 있는 지금의 경찰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물갈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새 경찰, 새로운 그 나쁜 경찰의 DNA가 없는 문재인 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경찰을 뽑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역할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그 준법 국민이 볼 때 나중에 결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을 바로 여러분이 맡아서 하게 되겠죠. 속칭 손에 피 묻히는 일, 그리고 국민을 배반하는 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일,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투철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 그것을 위반하는 일을 시키면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선거 부정도 앞서서 하게 될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나쁜 경찰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지금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군으로 만일 본다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그저 큰 사고 저지르지 않으면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 공무원으로서 보장을 받는 것이죠. 평생 직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경찰 여러분은 나쁜 경찰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낙인 찍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다. 내일이 없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조국 정부에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좌파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파로 전향해서 살아남은 사람 몇이나 봤습니까? 그거 전향해서 또 가장 나쁜 일, 힘든 일 시키다가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충성해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좌파다.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죠. 그들은 본성이 용서를 모르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청와대 정부의 위층이 하나 더 생겼다. 그 위층이 문재인 조국 정부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헌법상 집행정부에 있는 행정각부도 또 서열이 생기는 것이죠. 가령 국토교통부 같은 것을 보면 지저분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땜질을 합니다. 국민의 눈속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서열이 있구나 하고 보는 것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입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무부가 총괄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는 지는 곳이다. 저 뒤로 외진 곳으로 비인기 종목으로 이렇게 가는 곳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제 별거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뜨는 곳이 어디냐 하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그 조직을 보게 되면 극도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커도 될 것인가? 그런데 아무튼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조국 정부 여기에서 권력기구 재편을 한다 하는데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 구조가 위계질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이 한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문재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지금 하는데 제일 위에 문재인이 있습니다. 그의 아래쪽에 정보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국정원을 대체하는 기구인데 정보원에서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냐? 민간의 정보, 또 국가의 정보, 하여튼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남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그래야 하겠죠. 대통령 밑에 공수처가 있습니다. 말로는 독립기구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구조상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문재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문재인 밑에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밑에 경찰청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관할을 하죠. 서울시장은 총리 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경찰청부터 보기로 하죠. 우리가 검찰, 경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청 밑에 경찰이 우선 2개, 국가경찰로서 일반 경찰이 있고 수사경찰이 있고 대공수사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경찰청 밑에 있으니까 경찰로 붙여야 하겠죠. 이것은 편의상 경찰로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일반 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경찰청 밑에 있는 대공수사경찰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국가 일반 경찰에서 정보경찰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게 되면 이 정보경찰이 현재는 한 3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가 일반 경찰이 정보경찰의 일을 한다. 정보경찰은 이 경우에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에게 범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을 감시하고 정보를 채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역시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시도지사, 전국의 그 지자체, 국민들은 또 이 지자체가 정말 독립돼서 자주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그 행정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시도지사 밑에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현재 경찰이 대폭 지방직으로 바뀐다 하는 것은 지방직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자치경찰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경비, 가정폭력 수사 이런 특별한 아주 작은 범위에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치경찰에 정보경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 자치경찰은 지자체장의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보경찰을 두고 있다. 역시 그 주민들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밑에 쫙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층층으로.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것뿐이냐. 현재 대통령 비서실이 있죠. 문재인 밑에 있습니다. 비서실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 역시 문재인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비서실장 밑에 감찰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찰반이 민정수석실 밑에 또 그 안에서 작은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비서실장 밑에 있는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청와대 감찰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다. 그 법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감반 사건에서 봤듯이 이 감찰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전국, 전 분야,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간까지, 민간인 사찰,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 분야를 감시하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민정수석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라인이 있다 하고 바로 거기에 있던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던 사람이 밝힌 적이 있죠. 그때 그 예산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정보라인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결국 이 정보라인이다 하는 것이 또 그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조직들이 국민들 사이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권력기구 개편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떨 것인가? 전 국민을 감시하는 기구가 문재인 밑에 줄을 서서 이렇게 그 그물망처럼 퍼져나가면서 모든 정보가 문재인에게 가고 있다. 이런 체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정보경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전부 국민 생활 전반을 감시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기구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통제 시스템을 망을 까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권력에 복종하는 그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그런 나쁜 경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감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은 그것은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수긍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감시하겠다. 이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 다 이런 고위공직자도 감시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수처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이 검찰의, 나쁜 검찰의 문제는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막아나가고 바로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하면서 만만한 검찰, 나쁜 검찰을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그래서 나쁜 검찰의 숫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갈 수 있는 보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그 좋은 자리인 보직은 못 가게 다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빼앗아서 다른 데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국민은 이제 이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공수처로 감시한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앞으로는 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잘 하라 하는 의미가 되고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감시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한 것을 보니 국민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한테는 이제 일 안 시키는 건가? 그렇죠. 다 잘라내고 다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숫자도 대폭 줄이고 권한도 줄여서 일도 찔끔 하는 그런 검찰이 된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그런 검찰을 잡을 일이 별로 없겠죠. 무엇인가 일을 저질러야 잡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애초에 없다. 그 숫자도 극히 적다. 그러면 공수처의 효용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 일이 별로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 안 하는 검찰, 그 다음에 검찰이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소수로 축소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국회 날치기 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치기를 하는 사당이 내놓은 그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대충 나왔죠. 그들이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결국 그것을 원한다 하는 뜻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과 그 친인척,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대통령 비서실, 모조리 고위공직자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싹 다 빼줬습니다. 기소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 남겼느냐? 검찰, 경찰, 법관 딱 3개 남기고 다 빼줬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만들 때 최초의 그 선포한 권력기구 재편하겠다 하는 그 재편이 아니고 재편으로 한번 때리고 공수처법으로 다시 때리면서 결국은 죽여 없애겠다. 그것을 드러낸 것밖에는 없죠. 국민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검찰은 전부 다 떼어내가지고 조금밖에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 검찰에 대해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 꼭 필요한 거야. 이것이 정의를 지켜줄 거야. 그럼 국민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 빼고 국회의원 빼고 결국 경찰 잡지 않은 것이냐. 거기에 법관도 넣었다. 법관도 잡지 않은 것이냐. 이번에 국회하고 정부는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됐습니다. 국가 3권 중에 2권이 융합을 한 것이죠. 위헌을 한 것이고 반역을 저지른 것이고 이 양쪽 기구는 해체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래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법원을 그거 잡겠다고 법관을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 정말 그들이 좋아하는 누구 말처럼 막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수처가 경찰과 법관 그리고 검사를 기소하겠다. 경찰도 이제 다 분할을 시켜가지고 자치경찰 만들어 놓는 마당에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나쁜 경찰이라는 그 딱지, 그 나쁜 경찰의 DNA, 그 혈통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종족을 아예 멸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그 독한 마음, 이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나쁜 경찰이고 판사는 나쁜 판사다. 이것은 그 변하지 않는 좌파의 시각입니다. 경찰이건 법관이건 검찰이건 상관없이 2017년 5월 이전에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다들 내가 친일파 후손처럼 앞으로 취급을 받겠구나. 그것을 인식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나라를 새 나라로 만들겠다. 이 나라의 주류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되는 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고작 그런 나라였는지 문재인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지금까지 발달하고 발전해온 이 나라의 그 수준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신생아 상태에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여러분이 신문만 좀 뒤적여 보십시오.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홍보하고 실천하고 조직을 만들고 지금 그 조직에서 감투 쓰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 반성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았다. 1948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너는 아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1919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그래도 적지 않은 국민이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말로는 개정,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서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헌법을 없애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 강의를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무식한 삼류여서 실패한 겁니다. 이 권력구조 재편이라고 하는데 검찰, 경찰, 법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법 집행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법이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정부가 집행하는 행정집행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법 집행체제, 이것을 파괴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권력구조 재편입니다. 재편은 개편이 아닙니다. 이 재편은 문재인 제 마음대로 하겠다, 새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떤 존재냐? 북한이 어째서 주적이 아닙니까? 남한 침공, 점령, 적화통일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겠다고 오늘도 합창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들이 주적이 아닙니까? 그 적과의 사이에 방어선으로 막아놓고 있는 휴전선 그것을 허문 것이 문재인입니다. 이유는 이렇죠. 싸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정치인이 했습니다. 평화지대를 만들자.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총을 내려놓고 그 손에, 그 군인의 손에 총 대신 꽃을 들려줘야 한다. 내가 먼저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 그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의 맥을 끊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국가의 맥을 끊고 모두 자살하자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을 문재인 1인이 잡아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머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융합을 한 다음에 1인 독재 혹은 한 무리가 독재를 하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조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신나게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참 많이도 잡아 넣었습니다. 공무원들, 사업가들 모두 그랬었죠. 일반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옷도 참 많이 벗겼고 기업들도 많이 망하게 했습니다. 사주들이 기업을 떠나게 했죠. 그러면 그것이 곱게 그냥 맨입으로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파괴하는 데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긴 파괴는 바보도 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하죠. 그러나 생산을 한다든지 지킨다든지 하는 일은 그렇게 거저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괴만 된 것이죠. 참담한 것이 좌파 국민들은 똑같이 하늘을 보고도 저것을 뭐라고 부를지 문재인을 쳐다본다 하는 겁니다. 저걸 바다라고 부르라고 하면 바다라고 부를 것 같이 보입니다.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좌파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그것은 지지할 수 있죠. 그러나 정신줄은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박근혜를 증오한다. 증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기억과 어떤 계기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몇 년 동안 계속 증오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어떻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여러분이 친문이든 친박이든 아니면 그냥 헌법을 지키는 국민이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터전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병들면, 이 나라가 약해지고 이 나라가 빈곤해지면 주위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이 국제관계, 국제세계라고 하는 곳은 평화지대가 아닙니다. 어차피 국경선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죠. 바로 이런 것을 정글이라고 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쳐다보고 악수를 하는 까닭은 쓸데없는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지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지킬 것은 이 나라, 이 국민뿐이지 우리가 미국 국민을 지킨다든지 우리가 북한 주민을 지킬 필요는 없다. 북한 주민까지 선을 긋겠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는 지켜야 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서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 사람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한국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에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이 질시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받게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설령 좌파라 하더라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